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청와대와 내각 인사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홍혜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홍 기자, 먼저 이 안보 라인에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군 인사를 배제했어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안보실장을 김장수, 김관진 이어서 이 실장들이 맡아서 군 출신이 맡았었습니다. 네. 국방과 외교 안보보다는 국방과 이 대북 쪽에 네. 무게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방 안보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외교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폐지하면서 이 역할을 국가안보실로 넘기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봐 왔었는데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이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장이야 뭐 외교를 중요하시게 여겨서 외교 라인 인사를 중용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외교안보 특보라든지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에는 좀 군 출신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제 또 군 출신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대표적인 이 햇볕론 학자로 통하고 있고요. 또 홍석현 특보도 이 주미대사를 지냈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대북 대화에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한 가지 색채의 외교 전문가로 채워졌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야당에서는 군 출신 인사가 배제된 것은 이 사드 문제를 너무 외교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바른정당은 이 정의용 실장이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안이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안보실장이 발표되자마자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휴가차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NSC를 소집했는데 자,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NSC 상임위가 저녁 6시부터 정의용 안보실장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차 양산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의용 실장이 임명되자마자 이렇게 NSC 상임위를 주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라인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정책실장의 이제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도와줬던 인물로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로 알 수 있는데 이 장하성 교수를 발탁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통합의 의미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2012년 안철수 진심 캠프에 있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경제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재벌개혁의 상징인 이 장하성 교수를 발탁하면서 안철수 측 인사를 두루 기용한다는 이 통합의 의미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총리가 현재 공석이잖아요. 이제 내각 제청, 이 외교부 장관 같은 거는 이제 뭐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지금 뭐 공석인 상태인데 과연 내각 제청은 누가 한 겁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지금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을 했습니다. 현재 총리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제청권이 유일호 부총리에게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때 절차 논란을 의식한 듯이 이 유일호 부총리와 협의를 했고 절차는 모두 마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